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귀살대 주중에 가장 강력한 공식 1위 암주교메이와 혈기 가문의 뜨거운 주먹 상현사 마카자가 1대1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을 본 사람들에게 귀살대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연코 암주 교메이를 말할 것입니다. 괴물 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실력 또한 괴물 같은 남자, 하지만 눈물 또한 흥건한 감성적인 남자 암주 교메이. 사실 만화를 20년 넘게 봐온 저로서는 이런 피지컬이 압도적인 캐릭은 절대 최강의 칭호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만화에서는 와, 쟤 존니 세 보이네 하는 인물보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체격을 가진 인물이 더 강한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메이를 봤을 때 한 3위쯤 하겠군, 그냥 흔히 있는 힘 캐릭이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만화의 정석적인 설정들을 다소 비껴나가는 것에 취향이 있는 악어 작가이기에 귀살대 최강의 전력을 이 피지컬 괴물에게 선사해 주었죠. 보통 교메이를 보면 힘과 체력을 이용한 약간 무식한 전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220cm의 거구의 몸으로 엄청난 스피드와 민첩성을 보여주는 캐릭이 교메이입니다. 힘은 당연히 귀살대 주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강하고 스피드 또한 주들끼리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3등을 거머쥘 정도로 빨랐죠. 귀살대 주들 중에서 가장 베테랑이며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생긴 거 보면 딱 쿄주로가 리더인데 말이죠. 충격적인 것은 19살에 주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는 27살의 나이로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작가에게 세월의 호흡 제1형 노안이라는 기술을 제대로 얻어맞은 느낌이 있죠. 다른 캐릭터들처럼 치명적인 미모를 받지 못해 항상 울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혹시 교메이가 자꾸 우는 바람에 몸에 수분이 날아가서 노안이 온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도 실력만큼은 다른 주들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뭐. 작중에서 교메이의 강함을 설명해주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노스케는 교메이를 보고 귀살대에서 가장 강하다고 서슴없이 말했을 정도로 동물적인 느낌을 말했고, 탄지로도 교메이의 냄새가 다른 주들과 다르다며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상현 1 코쿠시보가 교메이를 보고 교메이처럼 강한 검사는 300년 만이라고도 했으며 싸우기도 전에 동요하는 것만 봐도 교메이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코쿠시보가 말한 300년 만에 본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과거 일은 미화되어 기억되기 때문에 교메이보다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는 그 검사가 교메이 정도로 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쿠시보전 때 나름 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네미보다 교메이를 훨씬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네미와 교메이의 격차도 꽤나 있다는 게 서술이 되었죠. 그 다음 상현3 아카자 같은 경우는 무잔의 정예 부대인 상현 중에 세 번째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열차에 갑툭튀해가지고 빗주 쿄주로를 도넛해버리고 미소 짓게 만들어버린 녀석이죠. 무한열차 때만 해도 혈기 중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캐릭이지만 전개가 흐르고 최종 국면 때 풀린 스토리는 혈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변모하게 되었을 만큼 슬프고 매력적인 캐릭이었습니다. 인간을 먹는 건 최소로 하고 수련을 통한 강함을 추구하며 여자는 먹지도 죽이지도 않는 낭만적인 녀석입니다. 원래 상현3의 아카자 같은 경우는 주급 3명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주와 1대1로 싸운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메이 역시 다른 주들과는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한열차 시점에서 교메이와 아카자가 붙는다면 이땐 반점 설정이 없었던 시점이기에 교메이가 거의 100% 확률로 진다고 보며
최종 국면 때 반전 발현, 내비치는 세계, 혁도까지 발현이 된 시점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메이 같은 경우는 회피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편입니다. 한압에 무이치로의 팔을 절단내버리며 사네미에게 쉽게 폭풍 데미지를 줬던 코쿠시보의 공격을 교메이는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정도였죠. 이 거구의 몸으로 자신의 찬격을 피하자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놀랄 정도입니다. 그 말은 아카자의 난투 역시 대부분 피해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공격에 맞는다고 해도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강점이 있는 교메이라면 쉽게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사실 아카자가 정말 강하긴 하지만 코쿠시보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상대로 둘의 힘의 격차는 꽤 났습니다. 물론 다른 주들과 함께 싸워서 코쿠시보를 이기긴 했지만 교메이가 코쿠시보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반전 발현을 한 교메이의 신체 능력이라면 아카자를 웃도는 정도라고 유추할 수도 있죠. 인간 시절 맨손으로 수십 명의 인간들을 죽여버린 아카자, 주가 되기 전 주먹으로 혈귀의 몸을 으깨버린 교메이. 이 정도면 반전 발현한 교메이면 아카자랑 주먹으로도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먹만으로 싸우면 혈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륜도를 들고 싸워야 맞겠죠. 아카자의 전투 스타일을 보면 자신의 신체 능력을 믿고 피하는 싸움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쿄조로와의 싸움 때도 그렇고 기유, 탄지로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팔이 날아가고 베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자신의 재생력을 믿고 무방비하게 싸우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교메이가 공격을 했을 때 분명 맞받아치려고 할 것이며 몇 대 맞아보고 이건 좀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피하려고 한다 해도 애초에 지금까지 회피 능력을 막 키워온 아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교메이의 변칙 공격을 피하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특히나 교메이의 무기는 철퇴와 도끼라서 그냥 칼로 베는 정도가 아닌 그냥 신체의 한 커다란 부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데요. 코쿠시보의 몸도 날려버리고 무잔의 몸도 날려버린 정도의 공격력을 가진 기술에 아카자가 부딪힌다면 생각지도 못한 파워에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혁도로 인해 버프된 공격력이라면 재생 능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겠죠. 이렇게만 보면 아카자의 무조건 패배이니 아카자의 능력을 또 생각해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아카자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파괴살 아침을 쓰면 교메이라도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죠. 물론 이 부분은 그냥 반전 발현만 한 정도의 교메이라면 이 기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게 분명합니다. 나침은 투기를 통해 상대가 어디로 공격해올지 감지하는 기술이죠. 또한 나침을 전개하면 아카자의 공격이 더욱 정밀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교메이는 코쿠시보전 때 내비치는 세계를 익힌 후 호흡법으로 자신의 생체 반응을 속여 코쿠시보를 교란시킨 후 공격을 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비치는 세계는 단순히 상대방의 약점이나 움직임을 보는 것만이 아닌 어떤 통찰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는데 투기로 상대의 공격을 파악하는 나침을 자신의 생체 반응을 속여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 격파할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도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해지는 교메이의 모습을 보면 아카자와의 싸움이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파해법을 찾게 될 것 같네요. 물론 싸움이 길어지면 재생력이 뛰어난 아카자가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혁도를 발현한다면 혈귀의 재생 능력은 크게 떨어지기에 체력 저하는 둘 다 마찬가지로 보이죠. 그렇기에 앞서 말했던 버프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교메이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카자 특! 강한 인간을 보면 혈귀로 영입을 하지만 교메이를 보면 혈귀로 영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 혈귀 되면 최소 상현 2는 되고 시작하겠는데? 상현 4로 떨어지는 건 자존심 상하지. 이럴 것 같죠? 확실히 이렇게 둘의 특성을 보며 싸운다는 가정을 해보니 뭔가 전면전으로 치고받고 하는 걸 즐기는 아카자와 괴물 같은 피지컬로 화끈하게 패죽이는 교메이와의 전투가 작중에 나왔다면 정말 흥미로웠을 것 같고 역대급 재밌는 전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드래곤볼처럼
저승에서라도 싸움 붙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쉽네요.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자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교메이가 어떤 식의 공격을 구사할지 다양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うなら。